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권고사직의 개념,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이란? 먼저 권고사직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조정해야 하거나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강요가 아닌 권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발성의 중요성. 권고사직이 강요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위협받았다면 이는 사직이 아닌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권고사직 절차와 단계. 사전 준비. 권고사직을 고려할 때 회사는 먼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해당 근로자의 성과 기록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는 먼저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권고사직의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 작성.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직 일자, 사직 사유, 회사가 제공할 퇴직금이나 기타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모든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 처리와 후속 조치. 합의서 작성 후 사직 처리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 임금, 기타 보상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 인사기록 정리 등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강요나 압박 금지.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권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상과 지원. 권고사직이 합의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 등을 제한하는 것도 권고사직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대비.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합의서 작성, 후속 조치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해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공모의 주의.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는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처리해주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니 권고사직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예민한 이슈이자 사직인지 해고인지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의 자발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절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